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관직에 집착할까요? 전 세계를 둘러봐도 중국인처럼 관직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대학생의 80%는 졸업만 하면 바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공무원이 되면 관직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여기죠. 큰 관직이든 작은 관직이든 관직이라는 글자만 있으면 모두가 머리를 쥐어짜며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슨 반 간부를 맡고 있나요? 저는 문지기입니다. 저는 선서 담당입니다. 저는 표준어 홍보 담당입니다. 저는 헤어스타일 관리 담당입니다. 저는 안문 관리 담당입니다. 저는 대열 관리 담당입니다. 저는 책장 관리 담당입니다. 저는 칠판 관리 담당입니다. 저는 학교위원회 위원입니다. 저는 영어 반장입니다. 저는 응용 반장의 비서입니다. 저는 홍색 넥타이 관리 담당입니다. 저는 쓰레기 관리 담당입니다. 저는 교복 관리 담당입니다. 저는 공기 관리 담당입니다. 저는 리모컨 두 번째 건전지 관리 담당입니다. 하나같이 기세는 당당한데 여기 왜 온 건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점수는 하나같이 처참하게 깎였습니다. 좋아요. 간단히 우리 반장에게 점수 상황을 발표하게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점수를 가장 많이 깎인 건 장보부입니다. 장보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미 62점을 깎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장보부만 봐도 각자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이 학교에서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중국농업발전은행의 행장이 되고 싶어요. 아빠의 뒤를 잇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은 저희 할아버지가 중국농업발전은행의 행장이셨고 저희 엄마는 부행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안의 유산을 이어가고 싶어요. 나는 그냥 묻고 싶어요. 서민들이 잘 살 수는 없는 건가요? 중국 인수재산보험의 류안님과 내몽골의 왕파는 무려 4억 4,900만 위안 이상을 챙겼습니다. 윤영성 본계시의 리오송, 중국철도, 19국의 손강, 연대 고신구의 공전성, 해남 해구의 나증비는 더 심각합니다. 이들은 뇌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이용한 성매매와 정경 유착까지 저질렀습니다. 강소성 남통의 황희봉, 해올빈의 리대경, 명하성의 진치문, 심지어 예전에 반부패국 국장이었던 한월선도 결국 낙마했습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나는 돈을 톤 단위로 계산한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나만 위안 단위로 쓰고 있는 건가요? 안후이의 촌석이 20억, 23톤의 인민폐, 125채의 집, 216대의 고급차, 63개의 회사, 그리고 122건의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는 하루에 얼마를 벌었을까요? 하루에 수십만 위안은 벌었을까요? 세상에나 주말까지 쉰다고 쳐도 그 차를 하루에 한 대씩 몰아도 1년 내내 겹치지 않겠네요. 그 돈은 그냥 바닥에 깔고 자야 할 판이네요. 1977년 등소평은 교육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강택민 시기에는 부패 통치가 고착되며 교육, 의료가 전면 산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석금평은 붉은 유전자가 아이들의 혈액 속에 스며들어 마음 깊은 곳까지 침투해야 하며 붉은 강산이 변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인들의 일생은 유아기부터 노년까지 전 과정이 애당교육, 즉 당을 사랑하는 교육, 정오교육, 허위교육, 그리고 부패한 교육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금 8만 위안 인출하려고요. 돈을 인출해서 뭐 하시게요? 물건 좀 사려고요. 구체적인 자금 사용 용도는 무엇인가요? 그냥 집에서 쓸 물건 좀 살 거예요. 어떤 걸 사시는데요? 아직 쇼핑을 안 했는데 뭘 살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많은 현금을 인출하실 경우 저희는 자금 용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자세히 물어봐야 해요? 이건 제 사생활에도 관련된 건데 말하지 않을 권리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식이면 인출해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번호표 뽑고 3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내 돈 좀 인출하려고 해도 이렇게 힘든가요? 이 여성 블로그는 그날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일부러 회사를 쉬고 아침 일찍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은행의 업무 효율은 매우 낮았고 창구도 거의 열려있지 않았으며 직원들의 서비스도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마치 범죄자를 신문하듯 대하며 왜 돈을 찾느냐, 고액 현금은 인출할 수 없다 등등의 말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왜 지금은 내 돈을 은행에서 찾는 일조차 이렇게 힘들어진 걸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큰 금액 이체는 안 되고 작은 금액 이체는 거래가 너무 잦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창고까지 왔는데도 별 이유를 다 대며 안 해주잖아요. 이거 제 돈 아니에요? 저 대출 받으러 온 거 아니라고요. 제가 고객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요즘 온라인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남의 신용카드 쓰는 걸 막아야지 왜 나를 통제해요? 저희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겁니다. 5만 위안을 초과하는 고액 이체는 사전에 예약해야 해요. 그럼 아까 번호표 뽑고 대기할 때 왜 말 안 해줬어요? 저 일부러 회사에 휴가 내고 온 건데 하루를 거의 다 허비했잖아요. 그럼 지금 예약하면 내일은 인출할 수 있어요?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은행에 그만한 현금이 있는지 봐야 해요.
같은 노동자인데 왜 어떤 사람은 5만 위안의 상금을 받고 어떤 사람은 피땀 흘려 번 돈의 80%가 공제당해야 하나요? 방동래의 한 직원은 정의로운 행동을 하고 앞장섰다고 5만 위안을 상금으로 받고 현장을 정리한 사람도 5천 위안을 받았어요. 그날 20명이 총 20만 위안을 받았죠. 이게 바로 직원을 가족처럼 대하는 거죠. 반면에 화북성의 배달기사는 한 달 전에 퇴사한다고 미리 말했는데도 결국 건당 1위안만 주고 임금의 80%를 공제당했어요. 항의하러 가니 오히려 욕설과 폭행을 당했죠. 어떤 기업에게는 평범한 직원의 자존심은 휴지 조각보다 못한 겁니다. 한쪽은 정의에 대한 보상금까지 주고 직원들을 아끼니까 퇴사율이 고작 0.43%입니다. 다른 쪽은 악의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정직한 사람들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여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이 격차는 하늘과 땅의 차이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국가 수준의 부를 축적한 병원 원장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북경의 한 병원 원장이 체포되었고 그의 자택에서는 하루 종일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된 것은 약품도 의료 장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현금이었습니다. 현금 위안화만 해도 약 2에서 3억 위안에 달했으며 금액이 너무 커서 개수기 여러 대가 과열로 타버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미화 2천만 달러 상당한 양의 일본 엔화 그리고 지방 금고를 열자마자 황금빛이 번쩍 모두 금괴였다고 합니다. 그저 한 병원의 원장일 뿐인 분께서 어떻게 이처럼 막대한 외화를 보유하게 되었을까요? 혹시 외국 환자가 신속한 진료를 원해 뒷돈을 준 건 아닐까요? 이 블로그는 또 체포된 이 병원 원장의 집에는 명품 시계, 고급 술, 각종 명품들이 가득했으며 이 모든 물품들의 총 가치는 무려 6에서 7억 위안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그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병원장으로 있으면서 그는 북경에 몇 차나 되는 고가의 사하본을 보유하고 있었고 미국과 스위스에도 대형 고급 별장이 여러 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나 이미 해외로 빼돌린 자산이 얼마나 더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한 명의 병원장일 뿐인데 어떻게 이런 슈퍼 능력을 갖게 된 걸까요?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챙긴 그 어마어마한 돈은 다름 아닌 서민들이 고통스럽게 마련한 진료비, 생명을 지키기 위한 치료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7억 위안을 횡령했다니 실로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방의 시립병원 원장이 어떻게 이런 막대한 금액을 손에 쥘 수 있었는지 그 현실 자체가 충격입니다. 이제는 횡령 액수도 억 단위가 기준선이 되어버린 걸까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현금 1억 위안이면은 대형 현금 수송차 한 대가 가득 차는 분량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27억 위안은 약 25대 분량이며 무게로만 따져도 31톤이 넘습니다. 사람들이 계산해주기를 매일 10,000 위안을 써도 전부 쓰려면 738년, 보통 가정처럼 1년에 10만 위안을 쓴다면 27,0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구석기 시대부터 누워서 써야 겨우 다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건 의료가 아닙니다. 흡혈귀입니다. 윤영성 안산총감부가 자신의 가족을 통해 승합차 운송 노선을 독점하려다 논란이 되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저 승용차는 촌장 여동생 차입니다. 그리고 이건 촌장 집 차고요. 저 차가 앞에서 길을 막고 있어서 우리가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어휴, 아직도 버티고 있네. 산시성 유량시 이석구의 한 마을에서 마을 관리자가 마을 주민과 다툰 뒤 굴착기를 몰아 주민을 들이받았습니다. 산동성 레양시에는 한 무리의 빈곤 가구들이 있는데 국가에서 가구당 1년에 5,28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정작 시에서 받은 건 고작 800위안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촌회계가 일부를 떼어가고 촌서기가 또 일부를 챙겼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촌서기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돈으로 그들의 일을 봐줬는데 800위안이면 적은 것도 아니죠. 그 빈곤 가구들은 구멍난 신발을 신고 힘겹게 마을위원회에 찾아가 웃는 얼굴로 사진 촬영에 응해야 쌀 몇 포대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연간 800위안, 하루로 따지면 2.19위안, 물 한 병도 사기 힘든 돈입니다. 이 돈으로 밥은 어떻게 먹고 겨울은 어떻게 견디며 삶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요? 이건 단순한 빈곤이 아닙니다. 제도적인 수탈입니다. 도대체 누가 농민의 보조금을 훔쳐간 걸까요? 숫자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175개 현에서 무려 40억 위안이 넘는 민생 보조금이 유용됐습니다. 이 돈은 지방정부의 빚을 갚거나 공무원 임금 지급에 쓰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16개 성 104개 현에서 악의적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사례가 있었고 총액은 4.78억 위안에 달합니다. 세 번째, 3,235명의 기층 간부들이 허위 보고를 하여 총 2,329만 6,600위안을 부정수령했습니다. 시립병원의 부원장 한 명이 지금 구속됐는데 조사해보니 횡령한 금액이 100억 위안에 달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형량은 얼마나 나오나요? 못 나오겠죠. 무기징역 이상은 확실합니다. 다만 요즘은 사형까지 선고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하는 건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 10년에서 20년 정도 지나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1흔이 넘어서 출소하는 사람이 많죠. 2012년부터 중공은 반부패를 명분으로 전례 없는 대규모 권력 숙청을 시작했습니다. 중앙정치국 위원회에서부터 말단 촌서기까지 군 고위층에서 금융감독 관료까지 전국에서 500만 명 이상의 관료들이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숙청에도 중국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고 부동산 시장은 전면 붕괴, 제조업과 자본은 동남아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모두 침체에 빠졌습니다. 민간 기업의 줄도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에게는 주택대출, 실업, 물가 상승, 세금 압박이 겹치면서 점점 생존이 어려워지고 중산층은 증발했고 공무원은 감봉, 의사는 사직, 청년들은 공작 이야기 속의 가난한 학자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500만 명의 관료가 숙청된 이후에 벌어진 현실입니다. 당신의 사회가 한 사람의 말만 통하는 일원당 구조라면 그건 가장 큰 재앙입니다. 왜냐면 한 사람만이 결정하고 다른 사람은 감히 말도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그 사람을 비판하면요, 내일 바로 쫓겨나는 거죠. 그렇죠. 중국 사람들요, 사실 누구나 이런 것들을 싫어해요. 하지만 싫어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00만 위안을 가져가고 당신은 고작 10,000 위안만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 당신에게 500,000 위안을 줬다면 더는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이해되죠? 결국 이건 환경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회관들 있죠? 시끄럽고 어수선한 그곳은 우리 같은 서민을 위한 곳이 아니에요. 전부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을 접대하는 곳이죠. 그 돈 많은 사람들, 그 돈이 어디서 났겠어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는 이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원부터 파헤쳐야 해요. 이해하셨죠?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